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 보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비영리 단체 무지개 쉼터의 창립자로 LGBT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단체에서 주최한 아동미술 전시회에서 본 한 소년의 그림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 그림 속에 그려진 집은 바로 그녀의 어린 시절 집이었다. 대구 근교의 오래된 한옥, 마당에 피던 장미꽃까지 세세하게 재현된 그 모습이. 보경은 그림을 보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어떻게, 그녀는 중얼거렸다. 소녀는 단체의 후원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아이로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 출신이었다. 보경은 즉시 소년의 상담 기록을 뒤졌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 12살. 그림 설명에 적힌 글고 내가 본 꿈속 집. 하지만 그 집은 꿈이 아니었다. 보경의 실제 과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대구집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보경은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꼈다. 다음 날, 보경은 단체 사무실에서 보하를 만났다. 보하는 보경의 연인으로 함께 단체를 운영하며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둘은 대학 시절부터 사랑을 키워왔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 때문에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경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창백해 보하가 걱정스레 물었다. 보경은 그림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집이 내 집이야. 그런데 왜 소년이 그걸 그렸을까? 보하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연일 수 있지? 하지만 조심해. 내 가족사는 복잡하잖아. 보경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사업가,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는 주부. 보경이 레즈비언임을 알게 된 후 가족은 그녀를 거의 외면했다. 보경은 민준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상담실에서 만난 민준은 수줍은 아이였다. 그 그림, 어디서 본 집이야? 보경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꿈에서 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집 같아요. 할머니? 보경의 마음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민준의 가족 배경을 더 파헤치자 그의 할머니가 대구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경은 자신의 어머니와 연결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할머니 이름이 뭐야? 박순자예요. 그 이름은 보경의 외할머니 이름이었다. 충격이 밀려왔다. 민주는 보경의 이복 동생일 수 있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하지만 가능성은 점점 커져갔다. 보경은 집으로 돌아와 보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어머니가 숨긴 비밀이 있어? 민준이와 연결된 보하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알아보자.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내 가족이 알면 보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었다. 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LGBT로 사는 건 여전히 전쟁이었다. 보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그녀는 대구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옛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대면해야 했다. 대구에 도착한 보경은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집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갑자기 왜 왔어? 어머니의 눈에 경계가 스쳤다. 보경은 그림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집이 왜 소년 그림에 나와요? 민준이라는 아이 알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만해. 내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보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잖아. 가족이 나를 버린 이유가 더 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말끝을 흐렸다. 보경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보경은 호텔에서 보하와 통화했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어? 내 출생과 관련된 보하는 걱정했다. 돌아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 하지만 보경은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민준의 가족을 찾아 나섰다. 민준의 어머니를 만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렸다. 민준 할머니가 당신 어머니와 옛 친구였어요. 젊었을 때 특별한 관계였대요. 특별한 관계? 보경은 머리가 핑 돌았다. 어머니가 동성애자였을 수 있다는 건가? 그럼 왜 자신을 외면했지? 배신감이 밀려왔다. 보경은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엄마, 왜 숨겼어요? 엄마도 나처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버지 때문에. 사회 때문에. 나는 선택했어. 가정을 지키는 걸 보경은 분노했다.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어. 대면은 격렬했다. 어머니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사랑한 여자가 민준의 할머니였다. 하지만 사회 압력으로 헤어지고 결혼했다. 보경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너졌다. 자신의 정체성이 어머니의 억압된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보경은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도 사랑했어. 하지만 포기했지. 그 말은 보경에게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대학에서 보하를 만난 순간 처음으로 느꼈던 자유. 하지만 가족의 반대, 사회의 차별 때문에 숨겨진 사랑. 이제 어머니의 비밀이 드러나자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왜 그 선택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보경은 자문했다. 서울에 도착한 보경은 보하를 찾아갔다. 보하는 그녀를 안아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보경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과거, 민준과의 연결. 보하는 충격받았다. 그럼 내 어머니가? 우리처럼. 보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는 숨겼어. 나를 비난하면서 보하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건 세대의 차이야.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 하지만 보경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텄다. 보하도 언젠가 압력에 굴복할까? 단체 사무실에서 보경은 민준의 그림을 다시 보았다. 이제 그 집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억압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단체 멤버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우리 단체가 더 강해져야 해. 가족 압력, 사회 편견에 맞서. 이 멤버들은 박수를 쳤지만 보경의 눈에는 피로가 스쳤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보하와 마주 앉았다. 보하야, 우리 공개할까? 관계를 보하는 망설였다. 아직은. 내 가족이 알면 그 망설임이 보경을 아프게 했다. 너도 포기할 거야? 엄마처럼. 다음 날, 보경은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여전한 보수적 태도였다. 내가 그 단체를 왜 하냐? 정상적으로 살아. 보경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 과거 알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만해. 그건 끝난 일. 하지만 보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가 사랑한 여자가 민준 할머니야. 왜 숨겼어?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그걸 왜 파헤쳐? 가족을 파괴하려고.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보경은 집을 나서며 느꼈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가족 전체의 도덕적 딜레마였다. 보하와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보경은 보하에게 압력을 주었다. 우리 결혼하자. 공개적으로 보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원해. 하지만 내 가족은? 직장은? 보경은 실망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숨겨.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보경은 혼자 남아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 그녀는 민준을 다시 만났다. 내 그림 덕분에 가족 비밀을 알았어. 민준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행복했다고 해요. 옛날에 그 말은 보경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픔이었다. 사회적 압력이 커져갔다. 단체의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는 비정상, 플래카드가 거리를 메웠다. 보경은 인터뷰를 통해 대응했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보경의 과거가 드러나자 가족도 타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내가 왜 그래? 우리 가족 망치려고. 보경은 울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 없어. 보하가 배신감을 느꼈다. 너 혼자 결정하지 마. 우리 둘이야. 보경은 사과했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보경은 단체 활동을 강화했다. 워크숍, 상담 세션. 한 여성 회원이 털어놓았다. 가족 때문에 자살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가 보경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고민했다. 밤에 보하와 화해했다. 미안해. 함께 가자. 하지만 보하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보경은 병실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를 지키려 했어? 사회가 보경은 눈물을 흘렸다. 이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사랑과 도덕의 충돌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공개하되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찾자. 보경의 삶은 이제 전쟁터였다. 단체 활동 중에 받은 위협 편지가 도착했다.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보경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느렸다. 보하는 걱정하며 말했다. 그만두자. 위험해. 하지만 보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싸움인데 관계는 점점 긴장되었다. 보경은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하의 전화를 받았다. 집에 와. 혼자 두기 싫어. 보경은 미안함을 느꼈다. 민준의 가족과 더 깊이 연결되었다. 민준 어머니가 단체를 방문했다. 할머니가 당신 어머니와의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후회 없대요. 보경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이제 보경을 피했다. 내가 왜 그랬어? 우리 삶을 망쳤어. 전화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보경은 대답했다. 엄마, 자유를 위해.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친구들이 멀어지고 후원이 줄었다. 보하와의 대화가 격렬해졌다. 너 때문에 나도 위험해. 보하가 소리쳤다. 보경은 충격받았다. 그럼 헤어질까? 보하는 울며 말했다. 아니, 하지만. 조심해.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안았지만 불신의 씨앗이 싹 텄다. 보경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어머니의 억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니면 복수. 단체에서 큰 이벤트가 열렸다. LGBT 권리 세미나. 보경은 연사로 나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제 어머니처럼 숨기지 마세요. 청중은 박수를 쳤지만 가족은 분노했다. 아버지가 퇴원 후 보경을 찾아왔다. 내가 한 짓 때문에 어머니가 아파. 보경은 무너졌다. 아빠, 나도 아파요. 대면은 감정적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약점을 보였다.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천천히. 보하가 갑자기 사라졌다. 메시지만 남겼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보경은 패닉에 빠졌다. 보하를 찾으러 다녔다. 친구 집, 직장. 마침내 공원에서 만났다. 왜? 보경이 물었다. 보하는 눈물을 흘렸다. 내 선택 때문에 나도 희생돼. 가족이 알면. 보경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보하는 망설였다. 이건 배신의 시작이었다.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보경의 이야기를 다뤘다.
LGBT 활동가의 가족 비밀 댓글은 양극화되었다. 지지와 비난. 보경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더 큰 반발을 불렀다. 단체에 돌이 날아왔다. 보경은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내가 옳았어. 나도 자유로웠어야 했어. 어머니의 고백은 보경을 놀라게 했다. 엄마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내 아버지를 설득할게. 유보경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보하의 태도가 변했다.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보경은 내면의 투쟁을 겪었다. 선택의 대가.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할까? 아니면 숨길까? 그녀는 민준을 만나 위로를 받았다. 언니, 강해요. 그 말에 보경은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나서자. 하지만 그 결정은 더 큰 시련을 불렀다. 보경의 결심은 현실화되었다. 그녀는 보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회가 인정하길 바래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자들이 모였지만 반대자들도 늘었다. 보경의 가족집에 항해 전화가 쇄도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한 짓이야. 보경은 죄책감을 느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대화는 끊겼다. 보하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보경은 그녀를 지켰다. 미안해. 내 탓이야. 보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함께니까. 하지만 회복 후 보하는 말했다. 나 그만둘게. 단체에서 보경은 충격받았다. 왜? 너무 무서워. 이건 배신이었다. 보경은 홀로 남아 울었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단체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일부 멤버가 사퇴했다. 위험에 보경은 고군분투했다. 새 회원을 모집하며 버텼다. 어머니가 도왔다. 내 과거를 공유할게. 어머니의 참여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가족을 버리지 마. 보경은 딜레마에 빠졌다. 보하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보경은 그녀를 찾았다. 보하의 집에서 만난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헤어지자. 내 선택 때문에 나도 망가졌어. 보경은 무너졌다. 보하야. 눈물이 흘렀다. 보하는 말했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포기해. 보경은 분노했다. 그럼 너도 엄마처럼 될 거야? 혼자 남은 보경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포기할까? 하지만 민준의 그림이 떠올랐다. 그녀는 단체를 재정비했다.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가족과 LGBT 어머니가 함께 나섰다. 제 딸을 지지해요. 그 모습은 미디어에 보도되었다. 사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가는 계속되었다. 보경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상담을 받으며 버텼다. 왜 나일까? 그녀는 자문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투쟁. 보하는 결국 돌아왔다. 미안해. 두려웠어. 보경은 용서했다.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신뢰는 깨져 있었다. 아버지가 변화했다. 병원에서 본 딸의 고통이 그를 흔들었다. 내 어머니와 이야기했어? 이해하려 해. 보경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보경은 결심했다. 더 강하게 나아가자. 보경의 여정은 절정에 달했다. 단체가 주최한 대규모 행사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우리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자유예요. 청중의 함성이 울렸다. 보하가 옆에 서 있었다. 함께야. 둘의 관계는 재건되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반대 시위가 충돌했다. 보경은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성었다.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왔다.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해 가족의 지지는 보경에게 힘을 주었다. 민준도 방문했다. 언니, 그림 덕분에 보경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회복 후 단체를 확대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다. 보하와의 사랑은 깊어졌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보경은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대가를 치렀지만 후회 없어 그녀는 민준의 그림을 사무실에 걸었다. 상기시키기 위해. 이야기의 끝에서 보경은 생각했다. 선택의 옳고 그름은 무엇일까? 진실을 추구하는 게 항상 옳은가? 아니면 때론 숨기는 게 지혜로운가?